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간부동산TV의 김진곤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두 주택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는 연립주택, 그 다음에는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는 기숙사 4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다가구 주택, 그리고 글자 그대로 단독주택인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간이라든지 장관들이 살고 계시는 공간, 즉 공간 4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세대 주택은 건축 면적이 연면적이 되겠죠.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똑같이 바닥 면적, 즉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러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주택에 있어서 1층을 필로티로 쓴다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 쪽에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락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락을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개별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등기가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지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같이 별 차이 없이 우리가 개인 소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도 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등기도 개별적으로 가능하고 모든 것이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만이 소유를 할 수가 있고 그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세를 놓아야 되는, 즉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도 하나로만 공유장부상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다가구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더라도 그 개별적으로는 동일한 주소에서 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편물이라든지 택배 등은 개별 호수별로 배달도 되고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공유장부상에는 주소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번까지만 적으면 되고 호씨를 적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입구를 각각 개별적으로 낼 수도 있고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택이 됩니다만,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거는 공동으로 공급이 돼서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세대별로 사용자 수에 따라서, 즉 세대별 거주자의 수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각자 살고 있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연면적은 똑같이 6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660제곱미터로서 약 한 200평 정도가 되겠죠. 면적이 동일하나 층수가 4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3층으로 건축할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1층을 필로티, 즉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필로티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층이냐 4층이냐는 그 주택의 층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1층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 층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층을 더 높여서 건축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락을 건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세대와 다주택의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는 주차 대수, 즉 건축법상으로 갖춰야 될 주차 대수는 동일하게 갖춰야 됩니다. 똑같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주차 대수는 다 똑같이 주차 면수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에 관련돼서는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가 각각 다릅니다만,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적의 75를 나누고, 85제곱미터 이상이면은 65로 나누어서 나오는 주차 대수의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해서 필요한 주차 대수를 산정해서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서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서는 0.8대를 갖추면 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1세대 1차 주차 면수를 갖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경우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조례로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 번째 공통점이 되겠죠. 세 번째 공통점은 공개공지의 경우에 있어서 다세대 주택은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에 접한 면적이 되겠죠. 건축선으로부터 1m, 그 다음에 인적 대지로부터 1m를 들여와서 건축을 해야 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인적 주택, 즉 인적 대지하고는 50cm, 0.5m를 들여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의 규정은 1m냐 0.5m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통상 다세대나 다가구는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건생시설로 하고 2, 3, 4층을 주택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세대나 다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건생시설을 몇 층까지 설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규정은 똑같이 없습니다. 2층까지 3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나 다가구의 그 1조 선의 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층고 높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2층, 3층을 그 건생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1층을 건생시설로 설치를 하고 2층 이상을 주거로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그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정부가 그 굉장히 지금 제약시해서 법적으로 그 강화된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으면서 다세대 주택자들이 세금에 대한 큰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다세대 주택자들이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각종 그 세제상의 그 혜택을 받고 그렇게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세대 주택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굉장히 강화된 그런 규정들을 적용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기본 세율 즉 6%에서 42%까지에다가 2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20%포인트를 더 추가를 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서는 30%포인트를 더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중과를 하고 있고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에 있어서도 지금 다세대 주택자, 즉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다세대 주택자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적 규정과 다가구 주택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적 규정이 상이하므로 다세대 주택자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전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자들이 지금 다세대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세금 부담이 굉장함에 따라서 그 세 부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지금 어떻게 이 세 부담을 줄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